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가운데 리플 XRP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우리의 XRP가 가치를 시세에 반영하면서 도약할 수 있을지 XRP 홀더로서는 이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대의 화두는 단연 소송 이슈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소송은 대체 언제 마무리가 될 건지, 또 마무리가 된다라면 어떤 결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건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기준점들을 근거로 판결 가능 시점에 대한 전망들 이어지고 있는데 나름의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꽤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판결 가능 시점, 그 근거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XRP의 시세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단연 미국 연준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골 때리는 부분인 건데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아주 희한하고 골 때린 상황을 겪고 있는 리플이 어쩌다 보니까 미국 통화정책의 총책인 미국 연준 호재로 인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FedNow, 정식 출시일은 7월 20일. 왜 FedNow의 출시가 이렇게 리플 시세 상승과 연결돼 기대가 되고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별도의 멤버십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는 곳이고, 그래서 지적인 측면이든 인성적인 측면이든 꽤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임원급 이상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리플 투자의 지향점으로 설정해 놓은 삿포로 서밋은 기본적으로 임원급 이상의 멤버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100명 안팎의 딱 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여러 자체적인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는 하루 사이 4%대 반등을 확인해주면서 다시 0.49달러 돌파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7월로 접어들면서 나름의 기대 포인트들이 여럿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같은 반등세가 조금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베드히에는 XRP가 6월 28일과 6월 30일에 0.44달러 부근의 첫 지지라인에 근접했지만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낮은 수준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달라붙었다. 0.44달러는 단기적으로 중요 지지라인인데 여기가 깨질 경우에 0.41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현재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48달러 부근이 주요 저항선으로 남아있는데 황소들이 여길 극복할 경우에는 0.53달러와 0.56달러 사이에 강력한 오버헤드 저항 영역으로 랠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리플의 시세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요인은 딱 하나, 바로 리플 소송 결과입니다. 과연 약식재판 판결이 언제 나올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여러가지 데이터적인 기준을 근거로 새로운 소송 판결 가능 시점들에 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진영의 변호사인 프레드 리스폴리가 제시한 건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과거 판결 상황을 데이터로 살펴보면서 약식재판 판결 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나름의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이 양반은 토레스 판사의 경우 약식재판 판결 동의 이후에 평균 249일 이후 결과를 제시했는데 전체 판결의 60%는 146일에서 330일 사이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리플 사건에 대입시켜보면 약식재판 최초 신청일인 2022년 9월 17일이 기준점이 되고 평균 소요 시간 249일을 대입하면 5월 21일이 됩니다. 이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꽝! 그래서 최장 기간에 해당하는 330일을 대입하면 2023년 8월 10일이 도출됩니다. 이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 그러니까 안꽝. 일단 토레스 판사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그걸 기준으로 설정했다라는 점에서 살짝 이 스리슬쩍 솔깃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코인피디아의 경우에는 민사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덴버 대학교의 리서치 결과를 인용하며 리플 소송 판결 시점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 약식 재판 신청 이후에 평균 판결 시간은 166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 사건의 경우에는 최종 약식 재판 신청일은 3월 6일인데 이걸 기준으로 오늘까지 118일이 지났습니다. 평균적인 판결 시간에 적용을 한다면 8월 19일이 도출됩니다. 현재 XRP 진영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판결이 나올 거라는 건데 얼추 연방법원의 평균치와 비슷하고 앞서 프레드 리스폴리가 예측한 시점과도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빠른 판결은 63일, 가장 늦은 판결은 254일로 나타났는데 63일은 이미 넘겼기 때문에 역시 의미가 없고 가장 늦은 경우에는 254일, 이걸 대입해보면 11월 15일이 됩니다. 약식재판을 최초로 신청한 작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하면 8월 1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 것이고 양측의 최종 약식재판 신청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3월 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장 늦었을 경우에 11월 15일이 됩니다. 일단 둘 다 나름의 데이터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꽤 솔깃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11월보다는 8월이 훨씬 더 아주 많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올 겨울에 이 삿포로에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7월 리플의 시세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공교롭게도 미국 연준입니다. 7월 20일 드디어 연준의 페드나우가 공식 런칭합니다. 페드나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은행들 사이에서의 송금이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CBDC를 향한 직전 단계로서 추후 글로벌 송금 결제 역시 연준의 페드나우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준의 페드나우 역시 ISO 20022를 채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과의 간접적인 연관성인데 이미 리플의 파트너가 연준 페드나우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게 또 잘 마무리가 됐다. 최근에 이런 발표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떤 확장성을 가지게 될지 이 역시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페드나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 연준 부의장 라일 브레이너드가 꽤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페드나우가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결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언제 어느 때에도 즉시적인 결제가 가능하고 자금은 수령인에게 즉시 이용 가능한 형태가 되어서 다른 결제 또는 현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가계와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힘줘서 밝힌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사실 꽤나 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보내도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게 하루 안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자는 경우에 단기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 전기료나 당좌 대월 수수료 등 더 큰 비용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가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꽤나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여겨져 왔던 겁니다. 일단 페드나우가 출시해서 잘 안착된다라면 이건 미국에서 꽤나 의미 있는 혁신의 일상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의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페리움이 페드나우의 공식 서비스 제공 업체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게 또 꽤나 핫하게 다뤄졌었는데 DF과 CBDC,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연결하기 위한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사이페리움이 미국 연준에게 실시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국 달러 CBDC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나올지 모르지만 이미 뒤에서 관련 작업들, 관련성이 꽤 깊은 작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페리움과 페드나우 모두 글로벌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FPC, Faster Payments Council의 멤버인데
이 FPC에는 리플 역시 멤버이고 FPC의 부의장이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입니다. 이런 여러 연결고리들을 생각해보면 연준과 블록체인 그리고 리플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서로 굉장히 강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페드나우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2차적으로는 CBDC와 관련된 작업들까지도 이미 사실상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페드나우와 리플의 연관성을 따져볼 때 리플의 고객사이자 클라우드 기반의 결제와 금융 서비스 분야의 선두로 꼽히는 볼란테 테크놀로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볼란테 역시 페드나우의 지불 솔루션 개발에 합류한 연준의 파트너이자 리플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앞서 언급한 FPC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볼란테가 페드나우 즉시결제 서비스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볼란테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것이고 연준이 페드나우의 송금 결제 과정에서 볼란테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포션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볼란테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활용해서 실시간 송금 혁신을 구축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플렛저 위에서 올라탄다라는 것이어서 리플의 비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을 가장 거지같이 괴롭히는 것도 미국 정부기관, 지금 리플을 가장 비전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것도 미국 정부기관, 참 아주 흥미롭고 골 때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플의 비전을 미국 내부적인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폭적으로 확장시키는 존재가 다름 아닌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점도 상당히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입니다. 최근 IMF 총재는 CBDC가 국가 제한으로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국가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 마치 리플 CEO가 했을 법한 멘트를 날려주면서 글로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진짜 IMF와 리플이 지난 수년 동안 꽤 단단한 관계성을 형성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올해 3월 IMF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일단 재밌습니다. Trust Bridges and Money Flow. 핵심적인 내용은 토큰화된 돈을 위한 시장을 설정하기 위해서 상호 운용성과 비용 효율적인 외환 거래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만들더라도 이게 각각 따로 지들끼리만 각각 놀면 안 되고 보고서의 제목처럼 신뢰할 수 있는 브릿지를 통해서 이걸 다 싹 다 연결시켜서 상호 운용성을 높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확 절감되어야 혁신다운 혁신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멘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플의 XRP와 같은 개인결제 자산시장, 스텔라 재단을 비롯한 디파이 네트워크 등의 오픈소스 마켓플레이스,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같은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다. 이렇게 리플을 가장 맨 처음에 사용 가능 케이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과 같은 퍼블릭 솔루션은 규제받는 민간 기업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먼저 참여자의 중앙화 이슈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재무 안정성 기준과 완전한 호환성도 보장된다. 이렇게까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이게 IMF 보고서인지 리플 보고서인지 리플이 IMF를 위해서 대피를 해준 건지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것도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상황도 확인되는데 리플랩스와 IMF는 이미 2018년부터 핀테크 고위급 자문 그룹으로 IMF와 깊숙하게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그룹의 리플 측 멤버는 다름 아닌 크리스 라슨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리플 관계자들이 IMF 컨퍼런스에 여러 차례 스피치를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이 정도면 지금 IMF가 언급하는 CBDC 상호 운용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싸리 리플레저가 되든 최소한 리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무언가가 되든 둘 중 하나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의 비전과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번에 포착된 IMF와 이런 끈끈한 커넥션은 앞으로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XRP 생태계 확장과 관련한 잠재적 호재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황들이 잇따라서 확인되고 있고, 리플 소송은 이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게 나오면 곧장 IPO 이슈에 불이 붙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가 777일 만에 하락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라면서 슈퍼 앤 웨이브 트렌드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라며 목표 가격을 제시했는데, 먼저 0.8917달러, 그리고 나서 1.7396달러, 그리고 나서 3.3939달러, 그 근거로는 컷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이런 멘트까지 더하며 홀더들의 기분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피디아는 XRP가 579% 랠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라며 3.3달러가 현실화될 경우에 지금 시세에서 579% 랠리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겠지만, 소송과 IPO, 여기에 IMF 이슈까지 긍정적인 상황들 보여준다라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